제가 이 영상을 지금 몇 번을 다시 찍는지 몰라요. 지금 한 세 번째 정도 찍는 것 같아요. 그 영상을 찍어 놓고, 아, 나의 언행이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이 될까? 내가 말한 게 이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을 다시 편집하려고 보니까 잘 생각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세 번째 영상이에요. 이 영상까지 찍는데 진짜 시간이 오래 걸렸네요. 제가 지금 업로드를 못한 지 좀 한참 됐잖아요. 이게 길게 영상을 못 찍었던,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저와 아들, 저희 가족에게 좀 큰 이슈가 있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게 좀 심적으로도 힘들었고, 현실적으로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좀 힘든 부분들이라고 하면, 첫 번째가 배변 문제, 두 번째가 물건 꺼내놓는 거가 있는데, 물건 꺼내놓는 거는 영상으로 제가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한 게 있고 보여드린 게 있으니까 아실 거고, 배변 문제는 사실은 저희 아들이 거의 하루에 팬티 개수를 뭐 열 몇 개 이렇게 쓴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그게 변실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 자체도 최근에 들어서 알게 된 거고, 변실금이라는 그 병명을 쳐보니까 뭐 이제 노화가 되거나 수술이거나 아니면 출산이거나 해서 생기는 경우들이 있고, 이제 수술에서 건드려지기도 하고,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신경성 약을 오래도록 복용해서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한 부작용처럼 변실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내용까지 확인을 했어요. 그랬고, 아무튼 이게 저희 아이 3, 4살 때 기저귀, 소변을 가리면서 이제 기저귀를 떼는 걸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꾸준히 좀 노력을 했지만 잘 안 됐던 부분이었고, 빈번하게 자주 배변을 한 거는 이제 최근 몇 년이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저는 손빨래를 했고, 이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매 새학기 시작하는 3월, 여름방학 시작하면, 겨울방학 시작하면 해서 매번 으쌰으쌰 하고 시작을 하지만, 이제 인내심의 부족, 또 이게 너무 잦은 배변이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왔을 때 체킹하는 상황까지 가는 게 좀 어려웠고, 또 아이가 이해도나 그거 상황에 대한 받아들임 이런 게 좀 힘든 아이다 보니까 변기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변기 자체에 앉지도 않았던 아이가 변기에 앉는 걸 작년에 되기 시작했고, 그게 또 변기에 앉아서 배변을 성공하는 데까지는 거의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 그렇게 좀 저한테는 버겁고 잘 안 되고 힘들고 했던 일이고, 이 두 가지 배변이랑 물건 꺼내놓는 일은 아이가 성장하면서 필수적으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었고, 이제 안간힘을 써보고 뭐 집안의 문도 잠가보고 뭐 팬티도 종류대로 막 써보고
뭐 놔도 보고, 뭐 번뇌도 보고, 막 버텨도 보고, 막 으름장도 내보고, 화장실 안에서 막 실강의도 해보고, 앉아서 힘주는 거라고 막 이제 막 영상이며 액션이며 뭐 이제 남들 다 하는 건 다 했어요. 뭐 초코파이 똥이며 온갖 거를 이제 다 해봐도 아이가 장애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도가 떨어지니까 그거를 이해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게 안 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작년까지만 해도. 고집도 있었고. 근데 이제 올해는 느낌상 하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게 제 마음과 뜻대로 아이가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 사춘기 그런 마음인지, 엄마의 얘기라면 그냥 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렇게. 난 들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100번을 얘기해도 100번을 모른 척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상황이 이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힘들었고, 그런 힘든 겨울방학을 지나고 지인분께서 시설에 대한 권유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시설이라는 게 무슨 시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장애 아이들을 24시간 케어를 해주시는 시설이요. 입소 시설, 뭐 요즘 탈시설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람들의 인식이 좀 안 좋은 사건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설에 대한 인식이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가까운 데에서 시설 생활을 했던 장애인들이 성인이 되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독립 생활을 하는 장애인들을 제가 몇 명을 알아요. 근데 너무 잘 자라준 거죠. 그곳에 계신 선생님들이, 부모처럼 키워주신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이 나가서 다른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한테는 거기가 집인 거예요. 고향집이고 본가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런 관계들을 제가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설에 대한 생각과 개념이 저도 모르게 조금 바뀌고 있었나 봐요. 좀 좋은 인식이 저한테는 많이 박혀 있는 상황이었고, 시설 권유를 처음 받았을 때 그거를 얘기해 주신 지인분께서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셨고, 되게 고민하고 긴 시간 생각하시다가 꺼낸 말씀이셨는데, 제가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절대 못한다. 뭐 내가 죽을 때까지 안 되고 뭐 이렇게 한날 한시 같이 눈 감고 뭐 이런 그런 고집을 피울 수 있고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우회적으로 저 갈래요. 저 아이 보낼래요. 할 생각이 생겼어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이제 제가 나선 거죠. 그 과정까지 가는데 저는 뭐 쉬웠겠습니까? 아이가 이렇게 물건 꺼내놓고 문 잠그고 하는 이 과정이 2년 전인데 2년을 이걸 다 잠그고 살았으니 그 삶은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저도 피폐했을 거고 아이도 피폐했고 아빠도 그랬을 거고, 이 삶이 너무
힘든 시간이 길게 가다 보니까 이게 좋아지는 게 없이 버티는 상황이 되니까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이제 점점점 다가왔고, 저도 한계선을 좀 많이 느끼고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아이가 이렇게 물건 꺼내놓고 난리가 나서 이게 문을 잠그고 하는 그 사건이 터졌을 때 저희 친정 식구들이 그 전부터 고민했던 그 얘기지만 어렵게 얘기를 꺼냈었거든요. 저한테 시설 얘기를. 지금이라도 보내서 좀 배우게 하는 게 어떻겠냐. 너도 좀 떨어져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좀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저희 친정 언니가 처음에 얘기했거든요. 제가 너무 이제 울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네. 그 얘기를 했던 언니를 엄청 눈 뒤집고 막 화를 낸 거예요, 제가. 내가 눈 감는 날까지. 아니, 내가 죽을 만큼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래 그때 가서도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고, 나는 자신 없고 그럴 생각 없고 막 이렇게 완강했던 그런 마음들이었는데, 딱 2년 지났는데 다른 사람이 시설 얘기를 딱 하니까 이게 방법인가? 이게 살 길인가? 막 이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제 마음이 동하고 나서 제일 먼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지금 내 생각이 이런데 나는 이렇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물었는데 남편이 그게 자기도 좀 한 가지 방법, 해결할 수 있는, 좀 나아질 수 있는, 아이가 배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일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해주고 알아봐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고마웠어요. 되게 남편에게 고맙더라고요. 그게 쉬운 마음이 사실 아니잖아요. 아이를 떨어뜨려 놓는 일인데, 그게 아이 없는 가정의 그 형태라든가, 아이가 없을 때 와이프의 모습이라든가, 또 아이가 없는 집에 자기가 들어왔을 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아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렸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상황과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그 부분을 깊게 생각하고 좋은 방법일 수 있으니 알아봐 라고 얘기해줘서 고마웠어요. 부부가 아이를 가르치는데 같은 의견일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나니 알아보려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자, 이제부터는 감정 호소가 아닌 제 현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 시설에 자폐 아이를 돌봐줄 수 있는 자폐 등록된 시설이 몇 개 안 돼요. 그게 지역별로 되게 분포되어 있고, 그 시설들이 시설 자체가 자폐 장애 등록이 되어 있는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시설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자리도 얼마 없고 비용도 문제고 비싸요. 그리고 집에서의 거리도 좀 생각이, 아이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엄마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제일 가까운 장애 거주 시설을 찾아봤는데, 알아보니까 이제 전화해서 알아보니까 거기에 있는 시설은 지적 장애 등록 시설이기 때문에 아이가 지적 장애 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입소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자폐면 지적도 동반하고 있으니 지적 장애를 등록을 하셔야만 이제 입소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저희 나라 는 지적과 자폐가 중복장애가 등록이 안 돼요. 지적이 되면 자폐가 사라지는 거고, 자폐가 등록이 되면 지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복장애로 주장애, 부장애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그걸 지금 자폐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저희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주민센터 전화했죠. 모르죠. 공단에 이제 담당자 통화했어요. 굉장히 길게 통화를 했고 하소연도 했고 어떤 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적장애는 이제 자폐가 있을 경우에 지적장애를 등록하려면 신규 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규 등록으로 지적장애에 대한 우리 처음 장애 등록할 때 아이들 신경정신과나 재활의학과에서 6개월 동안 진료받던 진료 기록서랑 진단서랑 임상병리사의 검사지랑 해서 이제 제출을 하고 공단으로 서류가 넘어가면 공단에서 심사를 걸쳐서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등록이 되는 과정이 이제 뭐 심한 장애가 되는지 이제 그런 정도에 대해서도 등록이 되는 거고, 이제 그게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근데 이제 주민센터에서 공단으로 넘어가고 공단에서 다시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주민센터로 넘어오는 것까지 한다면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의사 선생님이 이미 자폐가 주장애인 아이에 대한 지적장애 진단서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저희 아이를 오랫동안 봐주신 그 신경정신과 선생님이 이 아이는 주장애가 자폐고 지적장애와 자폐가 동시에 올라갈 수 없는 아이로서는 주장애인 자폐가 올라가는 게 맞고, 자기는 그게 맞기 때문에 의사로서 주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내릴 수밖에 없다. 지적은 안 주시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적에 대한 거는 진단서의 밑에 설명 기재란에 지적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기재란에는 적을 수 있지만 지적 장애라는 거를 줄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저랑 좀 트러블이 있었고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쩔 수 없이 6개월간의 진료 기록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가 진료 기록서를 떼겠다고 하고 진단서를 받겠다고 하면 해주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임상병리사에게 의뢰를 해서 새로 검사를 받고 6개월 진료 기록을 받고 그렇게 기재가 돼 있는 지적 수준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는 진단서라도 떼주세요 해가지고 임상병리사도 예약하고 다시 검사받고 이렇게 해서 결과 나오는 데까지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려요. 저도 한 달 걸린 것 같거든요. 한 달 좀 더 걸렸나? 그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그냥 의사 선생님하고 되게 안 좋은 표정으로
진료받으면서 싸웠으니까 안 좋은 표정으로 진료받으면서 버틴 거죠. 이제 의사 선생님도 제가 끝까지 버티니까 마지막에 이제 안 써주신다고 했는데 서류를 마지막에 진단서를 받았는데 이제 장애명의 첫 번째 칸에 자폐, 두 번째 칸에 지적 그래서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적으로 해서 서류를 넣을 수 있게 됐고 공단에 놓고 한 달 반 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네, 처음에 공단에서 얘기하실 때 지금 자폐는 무조건 다 주차 딱지가 나오는데 지적은 1급에 해당하는 점수에 해당하는 사람만 주차 딱지가 나갑니다. 2급, 3급 정도의 그 점수가 밑으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거죠. 반대로 얘기해야지. 점수가 높은 사람은 주차 딱지를 받지 못해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랬거든요. 네. 결과지를 받았는데 주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1급이 된 거죠. 원래 지적은 검사 지수의 그 검사 지수의 70점 이하의 지수가 되어야 지적이 등록이 되는데 저희 아들은 그 마지막 검사했을 때의 지적 그 수준의 검사 점수가 43점이었어요. 네. 1급에 해당하는 아이가 1급에 해당하는 지수가 30점대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이제 다른 것들하고 중복되는 장애가 있고 언어 장애도 있는 거니까 언어 장애랑 뭐 지적 장애랑 자폐랑 이런 게 있는 상황으로 복합적으로 보고 그 점수를 나이는 먹었는데 지능은 이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지적 1급을 받았어요. 여기까지가 첫 번째 영상입니다. 너무 길어서 한 번에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2탄도 있고 3탄도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